자,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초 한문 해석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한문은 한 글자라도 이렇게 문장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게 예문에 나오듯이 단일 행이 있으면 이 글자는 그냥 한 글자로도 이제 만약에 가다 또는 같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 문장은 본격적으로 하려면 우선 두자부터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 두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이렇게 앞에서 차례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뒤의 말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예문에 보겠습니다. 행이 있을 때 가다 간다인데 거기에 이제 말마자를 붙이면 마행, 그러면 말이 가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천할 서를 붙이면 서행해서 천천히 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다 앞에서 차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질행 보겠습니다. 질행, 이때 질은 병질인데 요것이 이제 빠를 질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행은 보통은 그래 빨리 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질풍노도 할 때도 그래 아주 그래 빨리 그 부는 바람, 질풍노도, 그리고 승내에서 막 이런 그 파도, 그 질풍노도 이듯이 여기도 이제 질행은 빨리 가다 하면 되는데, 강의 들으니까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서원에서 거기 원주용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병든 사람이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 앞에서 뒤로 이렇게 앞에서 차례대로. 그런데 이제 이걸 또 뒤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래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가기를 빨리 하다, 그래 가기를 빨리 하다, 또는 가기를 병으로 여기다, 또는 가기를 근심하다, 또는 가는 데에 지치다 이런 식으로 그래 한문은 이제 평소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문은 이제 두 글자인 경우에는 앞에서 차례대로 하거나 아니면 뒤의 말을 먼저 하는 경우. 자, 이거 그래 우리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게 생사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은 삶과 죽음입니다. 그래, 삶과 죽음. 그런데 이것을 앞에서 뒤로 문장으로 해석하면은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 또는 태어난 것은 죽는다. 그러면 이제 뒤의 말을 먼저 하게 되면은 그래, 죽은 것을 살린다. 죽은 것을 살리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문을 볼 때는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렇게만 너무 그래 하지 말고 이제 다른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소학이 있는데 그 사자소학은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걸 두자로 이렇게 끊을 수 있다 합니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 합니다. 그래서 사자소학을 이렇게 두 글자 끊어서, 물론 안 되는 것은 놔두고 끊을 수 있는 것은 끊어서 이렇게 연습을 다 해내면은 맹자 같은 책을 읽어도 그래 두 글자는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글자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 보겠습니다. 춘추 같으면 봄과 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명암도 밝으면 어두울 암 해서 밝고 어두움 차례대로. 그럼 옷의 옷복은 의복인데 옷과 옷 하지 말고 이럴 경우에는 옷 하나로 해석하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 가르칠 교, 가르칠 훈. 또 같은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가르치다, 가르침 이렇게 하나만 해도 된답니다. 자, 뜻의 뜻지, 의지인데 이것도 뜻과 뜻 하지 않고 그냥 뜻 이렇게 한 글자만 해도 된답니다. 자, 그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백미, 흰백, 눈썹미. 자, 그럼 이것도 앞에서 뒤 차례대로 흰 눈썹 하면 되고, 사조, 뱀사, 발조. 그래, 이것은 이제 뱀의 발, 이것도 차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문에서는 이것을 긴뱀사 했지만 이제 이거 한문 문장 할 때는 의문해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많이 통용되는 대표 훈음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는 읽을 독, 글서. 그래서 이것은 책을 읽다. 글서에는 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말을 먼저. 그러면 경천은 그래, 이것은 하늘을 공경하다. 그래서 이것도 뒤의 말을 먼저. 그러면 경천 애인 같으면 애인도 바로 그래, 뒤의 말을 먼저. 사람을 사랑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다음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제위 같으면 이제 어, 자리에 있다. 이슬제 자리 위니까 자리에 있다. 임금님이 자리에 있던 이런 것도 다 제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위 3년은 그래, 제위도 한 부분을 놔두고 3년도 한번 해가지고 이제 뒤로 갈라가지고
제위는 그래, 자리에 있다. 그리고 3년이다. 이걸 다 차례대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명사, 명사가 요래 있을 때는 요 뒷부분에다가 이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해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리에 있은 지가 3년이다. 자, 여시는 같을려 화살시인데 화살과 같다. 이것은 뒤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 그래 하살과 같다인데 이제 1월 여시 같으면은 해와 달이 하살과 같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1월은 또 세월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흘러간다.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자, 유신 같으면 있을 유 믿을 신이니까 믿음이 있다. 이것도 뒤에서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부무 유신 같으면 이것을 다시 이제 두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벗과 벗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해석 해도 되겠지만 그냥 요것은 이제 그래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안무치 두터울 후 얼굴 안 없을무 부끄러울치. 그래서 후안하고 무치를 이렇게 이제 두 개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안 두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개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두텁다는 두껍다 해도 됩니다. 두껍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두꺼운 얼굴 해도 되고 또는 그래, 얼굴이 두껍다 뒤에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낯가죽이 두껍다 무치는 뒤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요 사전에는 그래 낯가죽이 두껍다 얼굴이 두껍다 이렇게 뒤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뒤에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와 무치는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굴비가 있습니다. 구필굴 안일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 이것은 그게 고려시대 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이제 나중에 귀양 갔을 때 거기서 이자겸이가 그 굴비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어서 이것을 이제 임금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래 이제 드린 것인데 그때 이제 이 글자를 썼다 합니다. 굴비. 그래서 이것은 그래 저를 잘 봐 주십시오. 그래 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그래 너무나 맛있어서 임금님께서도 그래 맛보시라고 그래 드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굴비 그래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굴비 이래 해석되었습니다.